대선 전 3개월에 주가가 급등하면 대개 대통령이 이깁니다.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거꾸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다. 예,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물가는 더 이상 오르지는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쪽이 약간 불안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성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 그리고 여기 ISM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했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외로 많이 나왔죠. 그 바람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급등하고, 또 JP모건이나 몇 군데서는 올해 7월 금리 인하 포기, 그러고 이제 9월 또는 연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바뀌고, 실제로 지금 패드워치 보면은 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절반 수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됐죠.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좀 흔들리니까, 일단 미국이 그 앞서서 직전에 그 유로하고 그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한 상황에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하겠는데 분위기가 캐나다랑 유로존은 했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요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로금리 버티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압력을 계속 받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엔화도 약세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또 약세를 같이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증시에는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이제 미국은 기분 나쁘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경제는 지금 일단 드러난 것만 보면 견조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내용을 좀 열어보면요,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도 숫자상으로는 많이 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그 가계 쪽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은 오히려 준 걸로 나와요. 한 50만 일자리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정도가 준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정규직이 엄청 줄은 걸로 나오고, 이제 비정규직 파트타임이 늘어난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 자체는 더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비농업 고용자 수 이거 별로 믿지를 않는 게, 작년 3분기에 그 분기 고용 및 임금 센서스라고 하는 걸 조사를 했었는데, 3분기 것만 놓고 얘기했을 때 3분기 하면 7월, 8월, 9월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각각 월별로 고용 증가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64만 건이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19만 건이 감소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래서 뭔가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직전에 나왔던 그 졸트 지수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구인 배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직률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그 비농업 고용자 수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조금 노이즈를 줬던 거는 센티적인 영향 아니겠느냐.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라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같은 경우도 이번 고용 보고서가 페드의 어떤 결정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충격 그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실업률이 4.0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실업률은 올라간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실업률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분기점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조금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은 9월로 많이 연기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전략가가 아니고 또 그 애널리스트 전략을 담당하는 시황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내가 그래서 나도 9월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7월 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도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준 베이지북 같은 경우 이제 발표 나온 내용을 봐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주는데 거기서 전망이 불확실성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견고하다라는 얘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가 이제 PC 그
같은 경우는 컨센 부합했고 이게 연율로 했을 때 지금 2.8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했었던 것도 사실은 물가가 확 잡혀서 인하했던 건 아니거든요.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선제적 금리 인하 지금 사실 미국도 약간은 그런 느낌이 나고 있다. ISM 제조는 이미 지금 50m로 떨어진 지 꽤 됐고 그다음에 여전히 서비스업 쪽도 역시 안 좋은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 증시가 지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좋은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3분기 들어서면서 제가 왜 계속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그림은 이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임금 자체가 워낙에 작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보조금 받았던 거 다 썼고 그 물가는 계속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고용률도 높고 그다음에 뭐 임금 인상률 보면 우리보다 훨씬 높게 해주는데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인기가 없는 것도 인플레 때문이에요, 사실은 물가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열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트타이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 정규직 가운데서도 보면은 고임 같은 경우는 그 요즘도 계속해가지고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 쪽에서도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서 7,000명이 정리가 됐었고 뭐 페덱스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쪽도 다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쪽은 주로 이제 고임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AI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혁명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그만큼 필요 없어진다.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반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계속 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 좀 줄어들면서 업무 효율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익 증가를 위해서는 미국은 고용이 되게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어떤 중산층들이라 해가지고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소비를 막 해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다. 그런데 쓰던 버릇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 소비 지표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던 현금을 통해 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신용카드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질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아주 늦추진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그래서 또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시황뷰를 2분기는 조정받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이유가 그 달러 시장으로 보면 긴축 기간이다. 6월 달도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 25일까지 또 한 번 긴축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강도는 4월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7월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유동성이 좀 풀린다. 재무부 개정에서도 풀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사실 그 미국 국채 발행에서도 단기물 발행을 3분기에 또 크게 늘리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 입장은 아니지만은 이제 파월이나 그 옐런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되게 강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3분기에 유동성이 많이 좀 풀릴 거다. 그래서 3분기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대신에 저는 대선 후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후에 가지고는 조금 몸을 좀 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는 트럼프는 아마 당선되면 무조건 할 겁니다. 그 전에도 보면 파월을 뭐 거의 쥐잡듯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강제화 시켰었고 뭐 이제 그 직후에 뭐 또 갑자기 그 뭐 금리 주가도 폭락했다가 반등하다가 또 다시 코로나 터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는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지금 후보로 나섰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먼저 해가지고 주가 급등해 버리면 대선 전 3개월에 주가가 급등하면 되게 그 대통령이 이깁니다.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거꾸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여전히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라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드워치에서는 이제 뭐 9월, 11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틀리더라도 일단 7월 말에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안 한다 하더라도 유동성은 3분기부터 좀 풀릴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편안하게 주식을 살 만한 게 많이 보이진 않죠. 뭐 오늘 새벽에 이제 WWDC였나요? 그 애플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기대에 잠깐 부풀어 가지고 봤는데 별거 없네? 이러면서 이제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AI 쪽에서는 그래도 저는 뭐 산다면 엔비디아가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뭐 $1,200, 지금 이제 액면 분할했으니까 이제 $120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사야 돼? 이런 부담이 있고, 이제 가장 큰 부담은 결국은 주가가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해서 몇 년간 올라왔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의 힘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정을 좀 받으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작년에 초전도체 뭐 이런 거 지금 확인도 안 됐잖아요. 지금 요즘 또 뭐 언론상에 뭐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작년 1년 내내 해먹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약간의 좀 민주식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누가 뭐 가이드 하듯이 주가가 좀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성을 부리는 것도 좀 일부에선 발견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4% 올랐던 GM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5월달 데이터를 보면요, 그 전기차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GM, 그렇게 엄살 떨던 포드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그 판매량이 늘었어요. 뭐 그래봤자 테슬라에 비하면 숫자상으로는 뭐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뭐 그 전기차 판매에서도 수익을 크게 내는 회사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신차가 없고 신모델이 없다 보니까 이제 5월에 테슬라는 감소했는데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현대 뭐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기차 쪽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확장을 더 가져다 줄 가능성도, 개연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자동차 업종이 밸류에이션이 싸요. 근데 싼 이유가 자동차가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라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근데 이제 자동차 쪽에서 역대급 수익을 내면서 전기차 전환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뭐 자동차 계속해 가지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핫한데 최근에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뭐 브로드컴 이런 쪽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확 드러나게 주가로 반영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레거시 제품들, 그러니까 디램이나 낸드 이런 쪽에서 이제 가격들이 굉장히, 특히 낸드 쪽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그 서버 향으로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판가도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것도 그림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쨌든 된다고 그러면 바이오 섹터 여전히 뭐 비만, 그다음에 항암, 그다음에 요 최근에 나온 게 바이오 보험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좋았던 거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는 뭐 자동차 하면 현대 기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근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PER로 하면 5배 뭐 그 정도 수준이고, 거기다 우리가 주주환원책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가장 밸류업 정책 잘 해주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아마 그 인베스터 데이였나 그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밸류업 관련된 게 현대가 아마 원래는 6월인데 8월로 연기됐다는 말이 있긴 한데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 쪽 뭐 그림 계속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바이오 보안 관련해 가지고 규제 들어가고 있고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CDMO 기업들이 많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ST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많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신약에 지금 다가가 있는 회사들이 꽤 되거든요. 뭐 유한양행, 렉나자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임상 결과 나왔지만 그쪽 관련돼 있는 거라든지 알테오젠의 그 키트루다 SC제형 그 결과가 아마 8월 달에 둘 다 아마 최종 결과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보면은 그 신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라이센스 아웃 해 가지고 임상 결과 나올 것들, 그리고 최근에 그 엔도라든지 그 아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임상 결과 발표했었던 ABL 바이오라든지 임상 결과를 좀 발표했던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성과들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이런 거 나와주면, 그리고 셀트리온도 지금 진펜트라가 지금 시작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사보험에 등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서정진 회장께서 지금 신약 쪽으로 포커싱해서 집중하겠다 하시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맞춰보면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비슷한 궤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HLB 쪽에서 얘기한 거는 HLB 자체 그 신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이제 항소제약계 이제 그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뭐 기사난 거나 이런 거 보니까 뭐 항소제약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풀리느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그거 FDA 마음이지 우리가 뭐 예상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항소제약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번에 이제 보안 지시 받았던 것도 결국 항소제약과 관련된 거라고 HLB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뭐 그쪽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